특히 이제 기술이 너무 정교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후보님도 아시죠? 지브리 스타일로 네. 사진 바꾸기 이런 네. 것들 거의 대부분 일본 작가가 했지만 엄청 항의하던데. 그러니까 거기에 저작권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지브리 풍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어떻게 이 AI가 위협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기회로 보시는지 현장 계신 분들의 말씀이 너무 궁금합니다. 네네. 처음에 그 AI가 나왔을 때 작가들 직업 다 뺏기는 거 아니냐, 얘네가 더 잘 쓰면 어떡하지 했을 때 전 자신 있었거든요. 오글거리는 건 내가 잘 써. 그렇지. 나는 네네. 못 이길 거야 했었어요. 그랬는데 이제 걔네가 점점 학습을 해서 네. 제그 오글 스타일로 써봐 이러면은 잘 쓴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네. 오글거리는 걸. 그래서 제 문체를 흉내내고 박 작가님의 문체를 흉내내고까지 왔다고 들었습니다. 그건 좀 위기감도 있고, 근데 그 안에 또 저작권이라는 문제가 또 포함된 문제여서 그거는 저작권 위원장이신 네. 저희 그러니까 학습을 시키면서 도용을 먼저 가르쳤어요. AI한테. 네, 그 저작권이 있고 그게 법이 있고 라는 것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우리 게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죠. 사실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것 같으니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더 발전하기 전에 우리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. 그건 사실 제가 이미 개정안 내놓긴 했습니다. 아, 워터마크 같은 거 달아서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근데 그걸 일일이 찾을 수 있나요? 그게 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, 그러니까 지금 AI가 그걸 이용하면 AI 시켜서 찾으라면 찾을 수 있어요. 그러게요. 근데 그런 이제 사람의 한계, 법의 한계가 똑같아요. 있지 않나. 저는 꽤 오래 전에 사실 이런 얘기들 제가 좀 하고 다녔었는데 앞으로 아마도 그러니까 계산의 영역은 이미 컴퓨터한테 점령을 당했고요. 계산은 인간이 그걸 따를 수가 없죠. 합리적 추론의 영역도 컴퓨터에게 인간이 추월 당할 것이다. 그런 얘기를 꽤 오래전에 해서 길게 보고 개인의 역량을 키운다면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영역의 틈새가 있을 것 같다. 제가 이런 얘기를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.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창의적이고 개성의 영역까지도 이 AI에 점령을 당하거나 추월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많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감성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유사하거나 아니면 어쩌면 더 독창적이고 이 독창적인 게 사람으로 치면 약간 좀 아주 심하게 하면 뭐 사이코?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창작이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약간 넘어서는 감성을 갖는 거 아니에요? 근데 AI가 그걸 못할 것 같지를 않아요. 아무리 더 오글거릴 수도 있거든요. 왜냐하면 그건 뭐 할 수 있는 거지. 말씀 듣고 물론 보니, 이게 선을 넘으면 사람이 재밌다, 수치스럽지 않다 라는 선까지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. 네네, 그걸 넘으면 맞습니다. 이렇게 될 테니까.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거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해. 한다고 안 할 수 없는 거예요. 결국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AI 윤리라고 하는 거 최근에 AI 관련된 우리 입법 중에 규제 조항을 유보하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. 이게 논쟁거리인데요. 어쨌든 정치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그 한계를 설정하는 거. 학습을 한다면, 훈련을 한다면, 훈련 재료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뭐 사용료를 지불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금지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. AI 윤리를 전 세계적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다들 말은 하는데 문제는 담장을 치는데
온 세상에 담장을 다 칠 수는 없거든요. 네. 담장을 쳐도 다 넘어올 수가 있단 예. 말이에요. 보지 않는 사이에.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게 매우 중요한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. 어느 선을 언제. 지금 AI 관련된 산업을 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막 좀 목숨 걸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를 누가 먼저 하느냐.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하는 꼴이 됐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거 미루자 규제를 이런 논란도 있는데 뭔 창작 영역에서는 조만간 도래할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저는 이런 건 있어요.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장에서 가방을 만들던 사람인데 장갑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인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수출용 장갑을 만드는데 똑같아요. 상표를 그 회사 거를 붙일 뿐이에요. 근데 내수용 상표가 달라. 똑같아 근데 가격은 엄청 차이가 나요. 근데 그게 시중에 예를 들면 수출용이 유명 상표를 붙인 거 야구 글러브 이런 거. 근데 시중에 나가면 엄청 비싼데 똑같은 국내 상표를 붙인 거 싸잖아요. 근데 우리는 똑같은 거야. 똑같아.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노동자가 똑같은 기계로 만든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은 다르게 느껴요. AI가 만들면 AI 제작 이러면 누가 보겠어요 이거를. 뭐 작가님 썼다 그래야 재밌지.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. 아니 이게 앞으로는 그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해질 것 같아요. 네. 똑같은 품질의 내용 것들도 권위가 있냐면요. 권위가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면 이제 활용을 잘하면 되는 거죠. 이제 뭐 제자들 시키잖아 보통요. 네. 제자 있으세요? 네, 있습니다. 있지 당연히 있겠지. 네. 나 이렇게 가르치면서 부려먹기도 하고 그런 거 네. 아니에요? 월급 많이 주세요. 많이 주시고. 근데 이거를 얘들아, 보지 마, 이거. AI를 이제 창작의 도구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. 도구로. 이제 빼앗길까 두려워하지 말고 잘 활용하는 거.